자, 157페이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임대차에서. 즉 구성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비용상환 청구, 여기서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서로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157페이지 먼저 봅시다. 구성물 매수 청구. 첫 번째 주체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입니다. 두 가지 요건 있죠. 임대인으로부터 구성물을 매수한 경우라든지 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시킨 경우 두 가지입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는 요건이 아니고 지상물 매수 청구 요건입니다. 청구 시기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청구할 수, 차임연체라든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 사용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로지 또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속된 물건도 안 됩니다. 물건도 안 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구성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라는 약정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지상물 자, 지상물 매수 청구 주체입니다. 토지 임차인만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임차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 되고 또 지상물이 현존해야 됩니다. 지상물이 현존해야 된다. 세 번째보다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 계약갱신 청구라고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한 경우 지상물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자, 주의할 점 우측에 봅시다. 기간이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각 당사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과할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계약갱신 청구해야 된다. 요건입니다.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먼저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거절하면은 지상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임대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지 통과한다면은 임차인은 바로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고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라든지 또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인 청구권의 행사 여건이 아니다는 거.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이 쓸모가 없든 상관없이 뭐다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요건이 아닙니다. 행사 요건이 아니다. 청구 시기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전혀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라든지 일시 임대차라든지 임교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강행 규정이라는 거, 이거는 구성물의 청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인 경우, 일시 임대차인 경우, 또 강행 규정이라는 거, 일시 임대차라든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자,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주체는 모든 임차인이다. 건물, 공작물, 토지 임차인 다 해당됩니다. 모든 임차인이다. 자, 요건은 필요비 지출, 유입비 주체였을 때 청구할 수 있죠. 자, 청구 시기가 다릅니다.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고, 즉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고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만이 청구할 수 있다. 자, 주의할 점은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거. 6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도 차임이 연체돼도 필요비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임대차를 위한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3박 4일당 펜션 구해서 휴가를 갔다. 그 휴가 중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게 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일시 임대차 위한 것도 가능합니다. 임의 규정이다. 미리 포기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기출 지문도 한번 볼까요? 기출 지문. 전부 다 기출 지문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냥 읽어만 봅시다. 첫 번째,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구성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때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오로지 건물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속된 것일 때는 구속물 청구인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는 구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방시설의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다는 거. 네 번째, 을이 구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구속물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구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인정되므로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갑 건물에 증축된 부분을 갑소유로 기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 때에는 이 포기약정은 유효합니다. 포기약정은 유효하다는 것. 원칙은 이 구속물 포기는 구속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강행규정이나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속물 누구한테로 기속시키기로 임대한테 기속시키는 것은 보다 유효하다는 거. 왜냐하면 원상회복해야 되면 임차인이 비용가액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 의무를 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는 이거는 허용되고 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을은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에는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갑은 자기 소유 X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고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건물에 유지비 200만원, 계량비 8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자, 이때 유지비는 필요비자 유익비다. 유지비는 필요비, 계량비는 유익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청구 시기가 다르죠.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원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든 후든 청구할 수 있다 했죠. 필요비는. 근데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만이 청구할 수 있다. 계량비는. 네 번째,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유익비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원상복구라고 한다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위치권 행사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는 날로부터 매달 6월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거,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 자,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임대인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한 경우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조심하셨죠?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는 갑이 해지 통고를 하면 어른 계약의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구 지상물 매수 청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에도 지상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의무라든지 임대인에 대한 허용 여부는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불문합니다. 이 동의 여부는 구속 매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면은 지상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불문합니다. 자, 네 번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어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의 하나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이다. 즉, 임차인이 그 지상물을 처분했다. 처분했으면은 이 지상물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기업권, 계약력을 갖춘 의뢰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갑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어른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력이 있다는 것은 토지 임대차 할 때 토지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이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청해서 건물에다가 등기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 중에 하나, 토지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한다든지 임차인이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를 해야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매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의리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어른 갑을 상대로 지상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근저당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지상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리, 기억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리 읽어보시고. 일곱 번째,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는 거. 근데 이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없으면 지상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여덟 번째,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입니다. 그렇죠? 강행 규정이 있죠? 포기한 약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아홉 번째, 의뢰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한 경우라도 가부 대금 지급이 있기까지 지상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 갑에게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히로 반환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지상물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 엑스토지. 엑스토지 임대차, 이 지상물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갱신 청구하고 뭐다? 거절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부동산 인도해줘야 되고, 그렇죠? 등기가 있으면 등기가 해줘야 되죠? 등기가 됐으면은. 자, 갑은 뭐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대금. 대금 지급. 자, 그러면은 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대금 지급하면은 이 부동산 인도를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면 이 건물은 갑의 엑스토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지료상당 부당이득은 을은 갑한테 반환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죠. 자, 159페이지 한번 봅시다. 비교. 우리 비용상환 청구권, 구성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비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문제가 잘 나온 게 이 비용상환 청구권, 구성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60페이지입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자, 임차인의 통지 의무가 있죠. 임차인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다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임대인한테 즉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자, 보존 행위를 용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인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 만약에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공동 임차인의 연대 의무입니다. 여럿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경우는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여럿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는 연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자, 임차인의 보존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으로서 건물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 또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에 대한 증빙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 자, 무단전대와 그 다음에 전대차입니다. 자, 무단전대는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를 우리한다. 무단전대. 그래서 무단전대와 양도도 있죠. 동의 없이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경우는 이제 임차인에서 이로써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제3자한테 임차권의 권리 의무를 승계시켜주는 거. 전대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보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있고, 그렇죠? 제3자한테마다 그 권리임을 전대차하는 경우, 이게 이제 전대입니다. 이 양도와 전대는 그 법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대만 봅시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전대입니다. 전대. 무단전대. 자, 무단전대는 갑과 을 간의 관계, 을과 병 간의 관계, 갑과 병 간의 관계, 이 3명관계 통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차한 겁니다. 전대차. 즉, 병을 하여금보다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대차입니다. 자, 우리 갑과 을 간의 관계입니다. 자, 동의 없는 경우입니다. 동의 없이 전대차 했을 때 갑과 을 간의 관계. 첫 번째, 임대인 갑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차임 지급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자유죠. 해지하든 해지하지 않든 간에. 두 번째, 을의 무단 전대로 갑은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 세 번째, 병의 목적물 손상 시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는 것. 자, 을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자, 을과 병 간의 관계는, 을과 병 간의 관계는 이 임대차 계약은, 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하고, 또 갑은 을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인도와 또 어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갑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자, 병은 동의 없이 전대차에 있기 때문에 불법점입니다. 불법점요. 자, 그래서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지만은, 즉 을과 병 간의 계약은 유효하지만은 전차인이, 즉 병이 전대차 계약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입니다.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을과 병 간의 계약은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갑은 병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이 없지만 을의 차임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3번과 4번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해지하게 되면은 당연히 갑은 직접 병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부당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해지하게 되면. 해지하지 않으면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한테 청구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권 보면 4번 기업권 보면은 갑은 직접 점유자 임차인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경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양순에 대하여 불법 점유로 차임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다섯 번째, 병은 자신의 부속시킨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부속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의를 받지 않는 전차에는 부속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동의를 받는 경우 법리를 한번 봅시다. 전대차 동의 얻어서 하는 경우. 갑과 을 간의 관계, 또 을과 병 간의 관계, 갑과 병 간의 관계 나눠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갑과 을 간의 관계입니다. 기존의 임대차 관계는 전대차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건물이 임차인의 기축사에 인하여 소실되어 을이 갑에게 건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됐다면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건물이 병의 기축사유로, 전차인의 기축사유로 소실되어 병이 갑에게 건물을 반환할 수 없으며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차인의 선인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인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당연히 책임지겠죠. 네, 선인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임차인 을은. 자, 을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자, 임차인은 전대차의 계약에 따라서 전차인에 대하여 마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갑이 을에게 부담하듯이 을도 병에게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두 번째,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대인에게 대한 차임 책임을 면한다는 것.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임 청구는 갑은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을한테 지급하잖아요, 차임을. 그러면 갑이 또 병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또 갑한테 지급해야 된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하잖아요. 결국은 병은 을한테 이제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보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전대인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합니다. 면한다. 자, 갑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전차인은 임차인의 이행 대행자가 되어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할 뿐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병은 갑한테 의무만 부담하지 권리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권리는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요? 을한테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전차인은 원칙상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여, 좀 전에 얘기했었죠? 병이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을 때는 갑은 또 병한테도 차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병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갑, 을 간의 임대차 계약과 을, 병 간의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만료되어 병이 갑으로부터 A 건물 반환 청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건물을 갑에게 반환했단다면 원칙은 병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을한테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한테 반환이 안 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의할 점은 누구한테 동의받아요? 을한테 동의받는다? 갑한테 동의받는다? 갑한테 동의받는다. 을한테 동의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는 임대인에게 동의는 임대인에게 받아 구속해야 하고, 또한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면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지상분배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 여섯 번째,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채무불이행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게 되어 소멸합니다. 그렇지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계약을 종료시킨 때도 전대차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일곱 번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 여력은 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 6개월, 부동산은 5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는 거. 그러나 또 이기 차임이 연차인 경우에는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동의 없이 전대차인 경우, 동의 시 전대차인 경우 그 법리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종료입니다. 자, 종료일은 목적물의 멸실 또는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라든지 계약 해지 통고 등이 있습니다. 주로 계약 해지 통고해야만이 해지가 된 경우는 세 가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간 약정이 없으면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지가 된다는 거. 또 세 번째 보면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해지 통고해야만이 해지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측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시 해지는 읽어보시고, 보통 이제 왼쪽에만 세 가지니까 특히 기업과 니은이 문제 잘 나옵니다. 기업과 니은이니까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종료 효과입니다. 비소급표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장래대에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즉, 계속적 계약을 우리가 해소하려면 해제한다, 해지한다. 해지입니다. 해지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해지한 때부터 장래하여마다 소멸한다는 거. 그전에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해지한 때부터 장래하여 소멸한다는 거. 소급표가 없다는 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즉, 해지하여 종료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증금 및 목적물 반환입니다. 두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였으며 동시 이행관계다. 자,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차임 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연체된 임차료 및 명도 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차임이 연체됐다 하더라도 계속 임차인은 차임 연체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지한 후에도 그 차임 연체로 계속 그 목적을 임차인이 그 목적을 계속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 수익하는 거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사용 수익하잖아요. 사용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 목적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자연상담에 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88페이지입니다. 1번 임대차 계약 그 당사자가 아래 권리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 것은 우리 임의규정이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 그렇죠? 비용상환 청구는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을 하더마다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둘째 하나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X 토지를 임대차할 때 이 토지에다가 임차권 등기한다든지, 그렇죠? 임차권 등기한다든지, 이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물에 등기한다든지, 둘째 하나는 등기를 해야만이 갑이 배에게 이 토지를 매매하잖아요. 매매하게 되면 이 배한테,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둘째 하나는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등기가 없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째,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한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은. 세 번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우리 전세권은요, 전전세도 할 수 있고 또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물권은, 전세권은. 근데 임대차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만이 뭐다? 이 전대차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권리는 요하지 못하지만 의무는 부담합니다. 임대인한테, 전차인은. 세 번째,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아니에요. 우리 임대차는 최단기간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주택임대차잖아요. 주택임대차. 이런 것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즉시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필요비는 종료 전, 후든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네 번째, 임차인이 이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데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 종료 시에. 맞죠?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 한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문제가 또 유익비를 필요비로 이렇게 고친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점입니다. 유익비입니다. 두 번째,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을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세 번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둘째 하나는 등기하면 된다 했죠? 네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어도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약정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계약갱신 청구에 아니면 토로도 할 수 있지만은 만료된 때는 뭐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거절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게 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한다. 맞죠? 다섯 번째,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두 번째, 임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에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죠. 자, 그렇지만 세 번째 보면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이하게 의해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과 같이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네 번째, 통상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 계약에 있어서도 숙박업자는 투숙객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전자는 틀렸고 후자는 맞았죠? 다섯 번째, 구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돼야 된다. 맞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의료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을 갖췄다는 것은 뭐 등기가 돼 있다든지, 그렇죠? 대항력을 갖춘 가부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의리 X토지를 배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갑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의를 상대로 지상멸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 설정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의리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갑은 갱신 청구 없이 지상멸 청구할 수 있죠? 네, 틀린 질문이죠? 네 번째, 건물이 무가 건물도 지상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질문이고, 다섯 번째, 갑의 차임 연체 이유로 채무불이행인 경우 지상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일곱 번째, 갑 소유 토지를 의리 건물을 축조할 목적으로 임차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리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맞죠? 두 번째, 의리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리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세 번째, 의료 건물이 무가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는 지상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과하게 되면 지상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했었죠? 다섯 번째, 만약 갑에게 이 임대차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임대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나중에 목적물이 인도할 수 없다거나 하자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계약은 유효합니다. 여덟 번째,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며 했습니다. 첫 번째,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우리 지상물 청구는 동의와 상관없다니까.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계약갱신 청구에서 거절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건입니다. 임대인 동의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점이고. 두 번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된다 했죠? 자, 그렇지만은 그 가격을 정할 때는 근저당권 채권 채용이나 피담보 채용 공개되는다? 아닙니다. 당시 시가상당액입니다. 당시 시가상당이다. 근저당 설정됐다 해서 그 근저당 채권 채용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다? 없다. 이때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미음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구분소유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구분소유 객체가 돼야만이 이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임대인의 소유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됐다면 지상물 청구 허용된다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구분소유 객체가 되어 있다면 허용됩니다. 그래서 같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분소유 객체가 된 경우는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구분 객체 또 일체라고 되면 안 됩니다. 일체. 부속물청은 독립한 물건일 때 일체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그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9번을 봅시다. 193페이지.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으르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하였습니다. 첫 번째, Y 건물이 뭐가 건물이라면 특별한 사정을 한 갑의 지상물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두 번째, 갑의 차임연체 이후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경우는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는 때에는 해지 통과하게 되면은 계약갱신 신고 없이 바로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겠죠? 틀린 점이죠. 그래서 네 번째,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의리 엑스토지를 변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빼앗은 상태로 지상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이 지상물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렇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상물의 청구와 부속물 청구는 강행 규정입니다. 열 번째,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도 부속물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구성물이 건물의 구성품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립성이 해야 된다. 독립성이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 임차인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맞죠?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구성물에 대해서도 부속물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하여 해지된 경우는 임차인은 부속물 청구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자, 11번도 봅시다. 부속물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구성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야 한다. 맞죠?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금액에 인하여 해지된 경우는 구속몇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세 번째, 임차인이 구속몇 청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구속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 이행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사용하여서 구속된 물건은 구속물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구속물 청구가 인정된다. 자, 이거는 구속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임대인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특약은 유효하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특약은 유효하다. 12번째, 건물 임대인 가부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 동의를 얻어서 한 겁니다. 을의 차임연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해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자,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지해야 됩니다. 이익임차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지해야 되는데 차임연체 때, 이익이 차임연체 때는 통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익이 차임연체 될 때는 통지 없이도 뭐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맞는 점입니다. 두 번째,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틀린 점이고. 세 번째,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게 되면 을에게 그 명도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않는다? 면한다. 틀린 점이죠. 네 번째,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3번.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 소유 X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X토지를 병에게 전대한 겁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동의 없이 전대한 겁니다.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틀린 점이고. 두 번째, 을은 병에게 X토지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틀린 점이고.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불법 점유란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점이죠? 네 번째,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한 경우 갑이 X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건물을 매수하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14번째,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은 첫 번째 봅시다.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누구 동의 얻어서? 갑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갑의 동의를 얻어서 구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점이죠? 의뢰인들은 갑입니다. 세 번째,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하게 되면은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는 면한다 했었죠? 틀린 질문이고. 네 번째,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 연체액에 달하면은 통지 없이 해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점이죠. 통지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 틀린 점이죠. 통지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원칙은 통지해야 되는데 이기 차임 연체할 때는 통지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채권법 강론을 했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특별법을 할 것입니다. 특별법. 5가지 법령, 특별법.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